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전사주반 저녁 시간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424강입니다. 424강 제목이 무죄사주는 돈이 없나? 사주에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부자다. 이런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의 재성을 그냥 돈이라고 획일적으로만 배우게 되면 사주에 재성 없으면 나 돈 없나 같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에너지에는 다 역할들이 있어서 그 역할에 주어진 역할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나 보상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가나 보상을 주어지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령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이 사주는 이런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런 일을 하면 좋겠네. 이런 일을 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 없으니까 넌 돈이 없네. 이래버리는 건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사주를 그렇게 보지 말자고. 이거는 한두 건이 아니야.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 말똥구리도 굴리는 재주가 있다고. 다 사주에는 다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이런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무진년, 정사월, 정묘일, 을사시. 이 사주가 무재죠. 지장간의 사중경금으로 현재 재성이 들어있습니다. 사화는 경금으로 금으로 변신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사주긴 해요. 근데 일단 대놓고 재성활동이 없으니까 메인 미션에 이렇게 보죠. 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루는 거예요. 내 소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루는 경험인 거예요. 요즘에는 화폐경제 시대지만 예전에 화폐경제 시절이 아니던 시절에 재성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될, 관리해야 될 일거리들이에요. 가령 옛날에는 노동력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노동력을 확보를 했죠. 집에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첫째한테 첫째 너 오늘에 할 일은 저 앞에 있는 밭에 가서 돌 줍는 거다. 너 둘째 너 산에 가서 장작해 오는 거. 너 셋째는 열심히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고 너 넷째는 빨래를 하고 오거라. 그게 각자 자기의 일이야, 일.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자들은 너는 앞마당도 괭이질하고 뒷마당도 괭이질하고 저 먼 곳에 있는 밭도 캐도록 하거라. 이러면 그 사람 일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런 게. 근데 요즘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 공짜로 일 안 시키니까 일이 많으면 돈이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게 다 돈이다. 내 돈이다라고, 내 소유물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재성이라는 건 소유하고 다루는 것,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활동인 건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죠. 자, 모든 사주의 작용력이 다 재물활동입니다. 가령 인성을 비겁한테 나누어 주죠. 이 사주는. 자, 보세요. 사주 8글자에서 무진년, 정사월, 정묘일, 을사시가 있는데 여기서 일주를 보통 나라고 보죠. 정묘일주가 무진정사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정묘일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진정사의 사회에서 내가 맡은 포지션은 나의 인성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이에요. 나의 인성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야. 그러면 나의 생각, 아이디어, 기회, 하다못해 내 주변에 있는 사화들을 생해주는 역할이니까 이 사주가 공부 안 했으면 절의 공양주 보살이겠죠. 저 교회 주일학교에 합창단 주일마다 저 합창단 국수 끓여주는 사람이죠.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합창단 지휘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는데 그 주일만 되면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으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면은 맨날 3시간, 4시간씩 연습을 하면 이렇게 그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합창단 국수 끓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주말마다 국수 몇십 명에서 국수를 먹었었어. 이게 보시하시는 분이야. 인성 제공해주는, 의식주 제공해주는 분이에요. 의식주 제공해주는 분. 인성이라는 게 의식주잖아요. 인성 잘 돼 있는 사람 의식주 걱정 안 한다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근데 나의 인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이 사주의 직업 활동이에요. 그러면 교육, 정보, 콘텐츠, 인성 제공 사업. 인성 제공해주는 일로 보수를 받으면 되죠. 나의 아이디어를 너에게 전해주거나, 과외 선생님을 하거나, 내가 만든 지식 정보, 창의적인 데이터, 문서, 서류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생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인성을 비겁들에게 나의 인성을 비겁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재물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활동이야. 공짜로 가르쳐주든지 100만 원을 받고 가르쳐주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재성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뭐 재성이 많으면 100만 원 받고 재성이 없으면 1만 원 받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100만 원 받고 1만 원 받고 하는 거지 재성이 많으면 100만 원 받고 재성 없으면 만 원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사주는 나의 인성을 비겁들한테 제공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어. 그거 잘하면 돈 벌어. 다음 두 번째. 내가 가진 인성을 천간으로 활용한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죠. 내 앞에 있는 사회의 정사라는 사람들이 식상을 쓰고 있어. 이 식상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성을 제공해 주는 거야, 역시나. 자, 인성이라는 애가 상관을 만나게 되면 상관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 쓰는 사람들을 생해주고 그들의 활동을 통제, 관리, 감독, 뭐 하는 일들, 평가 이런 형태들의 일을 한다는 말이죠. 이 사주가. 그러면 이거 잘하면 부자야. 이 사주는. 이거 잘하면 부자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성으로 사람들의 식신상관, 행동을 제어하는지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는가가 이 사주의 부자가 되고 안 부자가 되고의 차이지 이 사주의 재성이 있고 없고가 부자 안 부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쓰기 나름이야. 그럼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럼 이 사주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걸 잘해야겠네. 이거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인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받는 인성, 주는 인성. 받는 인성, 주는 인성. 받는 인성이 남에게 인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인기 얻고 이런 것들. 이게 낮은 수준의 영격에서는 보통 받는 사랑을 엄청나게 원해요. 근데 이게 높은 수준의 영격으로 올라가면요. 받는 인격이 아니라 주는 인격으로 써요. 주는 인격으로. 주는 인격으로 쓰면 이게 교육 기획이에요. 교육 기획. 교육도 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내가 정보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식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튜브에 있는 지식 정보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논문 해석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지식 정보를 뭐 밀리터리 군사 정보 유튜브도 있고 뭐 뉴스를 전해주는 유튜버도 있고 뭐 각종 공부를 도와주는 유튜버도 있고 이게 명의 공부를 도와주는 호신생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이죠. 저하고 상담을 했던 이분은 제가 좀 기억이 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주의 관건은 이 사주 부자 되고 싶으면 이 인성을 좀 고퀄리티한 인성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이분이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님 석박사 통합과정을 들어갔는데 전공도 물리화학이에요. 물리화학. 참고로 요즘 물리화학 계통 석박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귀한 몸이 되시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 반도체 대란이 벌어졌거든. 반도체, 2차 전지, 그거 다 물리화학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뭐 소재공학과 등등. 그래서 저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전 세계 10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으로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우리는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대규모로 지금 반도체 공장들을 지금 확장을 하고 인력들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고학력자들을 필요로 하는 초정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석 박사들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전에 삼성전자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아주 많이 뽑더래요. 그래서 내 윗기 선배들은 대기업을 못 들어가는데 자기 때 쑥 들어갔대. 이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대란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분이 그래서 S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S전자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 S전자에.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연구기획부서 연구기획. 연구하는 일이야. 자, 식신을 쓰면은 제조 생산. 인성을 쓰면 이 제조 생산이나 기술을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성을 제공.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렇게 하시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요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시 내리는 사람, 승인권자예요.
식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획 짜주고 플랜 짜주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비견들이 훌륭한 식상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목생화도 해주고 목극토도 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라는 건 하고 내가 하라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요거 이렇게 하면 돼. 요거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죠. 나. 이 사주는 무죄니까 돈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런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뭐 관성이 없으니까 직장을 못 들어가요라고도 보는데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은 관성을 강하게 쓰는 형태들은 싫든 좋든 그 일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강제되어 있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무관성 사주들은 그걸 강제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요. 나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근데 방송국에 가면은 내가 방송 작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방송국에 가야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꼭 방송국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관성이 이 진토 안에 또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올해가 이민년과 내년이 계묘년이죠. 천간에 정임합해가지고 관이 붙고 지지해서 관에 인성이 들어오는 해인데 인사형이니까 나한테 딱 들어맞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일하려고 했던 부서가 아닌 조금 다른 부서에 들어갔대. 괜찮겠니? 내년이 되면 자리 잡을 테니까 올해는 일단 인사형으로 일단 살짝 걸치기만 하시면 내년에는 인목이 묘목으로 변하는 내년 계묘년이 되면 당신에게 맞는 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 사주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사주에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식상도 있잖아요. 식상. 그러면 이게 할당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주에. 식상 쓰는 일도 하고 인성 쓰는 일도 해봐야 돼요. 순서가 설사 바뀔지언정 할당량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성을 쓰기 전에 식상을 먼저 써봐야 돼. 대학원 가기 전에 제조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2, 3년 동안 일을 하셨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에 가서 노가다를 쪘대. 첨단 반도체 공장 노가다를 쪘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내가 공부를 할 걸 내가 왜 노가다를 떴을까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닙니다. 그때 노가다를 뛰셨기 때문에 이제 연구직, 기획직, 관리직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때 노가다를 안 떴으면 이번에 취업해서 노가다를 뛰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일로 갔겠죠. 일로 갔겠죠. 당신이 요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사주에 할당량이 주어져 있으면 하셔야 돼. 할당량이 주어져 있으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말년에 늙어서 그거를 다 한꺼번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이 사주가 무죄니까 돈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원래 대학원 학비가 엄청 비싸요. 와, 대학원 학비 진짜 비싸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요, 학기에. 대학원의 학비를 자기가 벌어서 다녔어. 게다가 부모님 용돈까지 드렸대. 막 베풀고 나누잖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 생해 주잖아. 베풀고 나누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식 재테크를 했답니다. 주식 재테크를.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막 화가 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요즘에 주식 재테크해서 다들 망하는데 무슨 주식 재테크로 돈을 벌었단 말이오? 근데 실제로 상승장에 돈을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대한민국 주식이 작년부터 하락기에 접어들어서 특히 우량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50%씩 기본으로 물려있고, 잡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원금 다 날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은 그 하락장 속에서도 정말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머리가 좋잖아. 일단 머리가 좋잖아요. 아니, 꼭 인성이 많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건 아닌데, 이분이 주식을 하셔가지고 학비도 벌고 부모님 용돈까지 드렸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난 일일까? 바로 숨어있는 제극인. 숨어있는 제극인, 지장간 제극입니다. 을경합이 붙어있죠. 을경합. 지장간 제극인이. 지장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은 보통 비공식적인 일입니다. 알려지면 곤란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 천간으로 드러나는 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 지장간으로 하는 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 이분의 본업은 대학원생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전업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교에서 알바를 하려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 프로젝트를 도왔답니다. 이렇게 조교처럼. 근데 이 교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짠돌이여가지고 돈을 정말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도저히 이걸로는 생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길래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주식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걸로 좀 돈을 버셨다 그래요. 다행히. 그래서 내가 아유 그 교수님이 은인이십니다. 교수님이 돈을 풍족하게 줬으면 당신이 그런 걸로 먹고 살 걱정을 안 했겠죠. 그냥 의존하고 살았겠죠. 자, 그래서 사주에서 인성하고 비겁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게 낮은 차원으로 쓰게 되면 받는 인성, 높은 차원으로 쓰게 되면 주는 인성입니다. 내가 가진 인성을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 사주가 만약에 공부 자격 학문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내 머리가 텅 비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사람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국수 끓여주고, 맞아요. 이게 공양주 보살이야. 교회로 치면은 저 성가대 국수 끓여주시는 분이에요. 성가대 국수 끓여주시는 분. 아니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천국 가실 분들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빨래 해주고 뭐 해주고 해줘야 되는 사주야. 근데 공부를 하면 나의 지식 지혜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머리 써서 사주를 쓸래 아니면 몸 써서 사주를 쓸래 같은 거죠. 이런 사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계발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는 매우 잘 쓰신 케이스입니다. 이 사주는 언제부터 풀릴까? 사주 개축대운이 들어오는 요 32세 개축대운서부터 났겠죠. 어우, 편관운인데 힘든 거 아닌가요? 편관이 들어왔는데 이 사주는 편관을 들어오면 더 잘 쓸 수 있는 이 무적의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관을 내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제주, 상관합살로 그냥 탁 잡아버려. 나는 그 상관합살하는 사람들 뒤에서 잘한다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나는 인성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일, 연구 개발하는 일, 지원해 주는 일로 쓰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교육학문 스펙을 매우 잘 활용을 하셔서 자기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주경야독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부모님 생계비 대드리고 학비 내고 그 비싼 대학원 학비까지 그러면서 세상에 논문까지 쓰셨어요. 석박사 통합과정이라서 엄청나게 빡세고 힘든 과정인데 이게 석사 몇 년하고 박사 몇 년하게 하는 게 한꺼번에 다 하는 과정이라 엄청 힘든 과정인데 그래서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십니다. 크게 되실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사주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무죄인데 나 그지 아닌가요? 사업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목생활을 해주면 사화가 가지고 있는 경금이 나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사주니까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돈과 연결되니까 나의 생각, 기획, 아이디어가 이 정사, 사회에 잘난 사람들과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묘진 방합도 가지고 있고 진사 우합도 가지고 묘, 진, 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주라서 사주를 되게 잘 쓰시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일 사주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 사주자도 어떤 영격을 가지고 있느냐,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자, 재성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에요. 재성을 활용한 부자는 뭔가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루고 통제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고 인성이 비겁으로 가는 거는 내가 가진 지식, 정보, 자격, 내가 가진 어떤 인성들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 제일 좋은 게 교육, 그다음에 기획, 아이디어 제공, 컨텐츠 제공, 의식주 제공,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저기 펜션에 갔더니 펜션 주인이 그 바비큐장도 준비를 해주고 이게 그 따뜻한 물도 나오게끔 해주고 우리 먹고 잘 수 있게 이불도 갖다 주고 식사도 차려주고 그것도 인성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를 쉴 수 있게끔 해주고 편하게 쉬어가세요 하고 해주더라. 그것도 인성 제공이죠. 몸을 쓰느냐 머리를 쓰느냐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주는 식상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인성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관성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한테 지식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상관을 생하기도 하고 상관을 생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것도 재물활동이 돼요. 그래도 재성이 없고 식신상관만 생하는 건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재성은 보통 완성품을 말하거든요. 결과물, 완성품을 말하고 식상은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도배사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짓고 있는 집에 도배를 하고 나왔어. 내가 들어갈 때도 미완성이고 내가 도배가 끝나고 나도 그 집은 미완성이야. 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서 인형에 눈을 붙이고 있어. 내 앞에 컨베이어 벨트에 오는 인형도 미완성이고 내가 눈을 붙여도 미완성이야. 완성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완제품을 포장해서 배송을 하거나 완제품을 검사하거나 완제품을 전시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재성을 다루는 사람이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보통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잖아. 건설 현장에서는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재성만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만들어진 건물에 뭐 경비를 하거나 뭐 화초를 관리하거나 거기를 분양을 하거나 뭐 손님들한테 건물을 보여주거나 뭐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쫓아가서 뭐 수도를 관리해 주거나 이런 형태들이 재성을 쓰는 형태고 식상을 쓰는 형태는 중간 과정에 개입하는 제조 생산 뭐 중간 뭐 교육 가르치기 전문 기술성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그래서 사주에는 그 어떤 사주도 다 재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또 특이점이 수문 재극인을 활용을 하니까 비공식적인 재물활동의 루트, 재극인을 통해서 재극인 하면은 보통은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비트코인, 각종 투자 뭐 이런 형태들인데 숨어있는 재극인으로 할 수도 있다. 이분이 저 앞으로도 주식하면 잘할까요? 그래서 틈틈이 하십시오. 본업은 아닙니다만 틈틈이 부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남자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주 신축년, 신축월, 무오일, 경신시. 이 신축이 두 개 들어간 사주를 제가 예전에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6개월 전, 올 초인가 아마 신축. 올해 초가 신축년, 작년 신축년에 올해 1월이 양력으로 올해 1월이 신축년, 신축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축년, 신축월에 태어난 분들의 사주를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60년 전에 딱 태어나신 분이죠. 60년 전 신축년, 신축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금 나이로는 61세가 되시는 분이신데 사업가세요. 남자분이십니다. 사주에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가십니다. 제가 밑에다 좀 표시를 해놨죠. 연매출 2천억 원대의 반도체 장비 회사의 창업자다라고 돼 있죠. 큰 회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사주가 무제죠, 무제. 사주가 무제면 보통 사업을 못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각자 아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각자 사주의 각종 작용을 가지고 이걸로 돈 벌자, 저걸로 돈 벌자, 요걸로 돈 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어떤 일이냐면은 요 축토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정밀한 상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밀한 상관이지. 정밀한 상관, 보석 상관을 쓰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 보석 상관이 꼭 축토의 얼음 속에서 삐죽 남아 있는 모습이죠. 축토의 얼음 쪽에서. 나는 이 축토를 열심히 축오 원진으로 될 때까지 해보자 하면서 축오 원진으로 녹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가 축토를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쓰는 사주들이 보통은 봉인되어 있는 기술, 아직 미개척 기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술, 미래에 사용될 기술 이런 것들을 보통 뜻해요. 진흙탕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어떤 재물이 들어있다. 이 축토 속에는 재성이 들어있죠. 축토 자체가 그냥 해자축의 일원이니까 축은 마치 얼음 같은 거죠. 물을 얼려놓은 거. 녹이면 물이다. 이 사주에서 수기운이 재성인데 물이 얼어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축토라는 토를 통해서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 경직된 사람들, 뭔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재물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녹이고 있는 형태예요. 녹이고 있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일본에서 보통 장비를 대부분 수입을 하든가 우리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는데 이분이 한 20, 30년 전에 관련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불모지에 그 반도체 장비, 첨단 계측기, 반도체 관련된 장비 같은 거를 수입하고 제조하고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일을 하셔서 지금은 상당히 큰 회사로 키우신 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